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실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상표란 무엇이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이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란 무엇인가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다?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저는 사실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뭐 기출 OX 문제에서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라고 나왔어요. 실제 이런 질문 나오기도 하죠. 그럼 딱 나왔을 때 이런 걸 왜 낸지?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아니 그 법조문 안에서 내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암기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자,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조문에 없어서 판례에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표 제도의 목적과 사회 경제적 통념에 따라 상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 되려면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어야 한다. 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된다라는 개념이 뭐죠? 예를 들면 제가 이 YG 상표법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이 볼펜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YG 상표법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이 볼펜은 상표법상 상품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저 근데 이 볼펜만 사고 싶은데 이 볼펜만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경우 이 볼펜만 따로 판매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예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뭐가 나오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품에 상표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상 상품에 상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상표의 사용과 개념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즉, 아무리 너가 볼펜에 열심히 이 볼펜과 관련된 뭐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볼펜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차 이제 지문용 대비로 여기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되느냐? 상표법상 상품이 맞는지 아닌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이 아닌 뭐 무채물, 자, 그리고 운반 불가능한 부동산, 그리고 반복 거래가 불가능한 골동품, 그리고 예술품, 그리고 금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상품이 아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기출 표시해드렸죠. 그래서 58회 때 얘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상품의 판매 촉진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얘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가요? 아니죠. 얘만 독립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네요. 따라서 상품이 아닌 거고요.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우리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X. 자, 그런데 다운로드의 형태로 판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때요? 이러한 전기통신 회선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가능한 이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상표 사용도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상표법의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에서 유통행위로서의 이런 이제 구독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표 사용도 규정이 추가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2조이랑 11호 남옥의 유통행위도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왜냐? 개정법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품의 견본이래요. 상품의 견본 판매되는 건가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 아니죠. 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얘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 판례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해서 출제를 한 문제인데요. 자, 이 판례 내용은 뭐였냐면, 자, 그래서 실제 그 상표 등록은 윙크라는 표장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잡지에다가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잡지를 판매했습니다. 판매되는 판매 잡지원. 얘에다가는 이제 로드쇼라는 잡지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 로드쇼라는 잡지를 구매하면 별책 부록으로 연예인들의 화보를 담은 사은품을 증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윙크를 사용을 했어요. 얘가 이제 잡지 2. 자, 판례 문구상으로는 얘는 광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고요. 얘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잡지에다가 윙크라는 표장 등록 받았죠? 자, 그리고 잡지에다가 윙크를 사용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얘에 대해서 잡지에 대한 상표법상 사용이 인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왜죠? 이 잡지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어서 윙크를 아무리 표시해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죠. 자, 이거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판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어때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답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상표법에서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엔 X입니다.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 포인트 키워드는 뭐예요? 독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만든 사은품. 네, 여기 포인트로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등 X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우리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 안에는요, 서비스 개념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종래에는 서비스표라는 별도의 이 표장을 따로 구분을 했다면, 지금 우리 2016년 개정법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굳이 상표랑 서비스표를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상표라는 것 하나로 규정을 하고,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표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표의 정의 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국 강의니까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리적 표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나요? 우리 지표단, 지표증,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라는 것의 개념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충청도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제공하는 카페 서비스업, 카페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더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기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 표시라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품질이 그 지리적 요인에 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서비스의 개념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리적 표시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기출이 되거든요. 우리 실제 60회 기출에서도 이런 괄호를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괄호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이 괄호 부분을 바꿔서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외가 되는 것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 안에서 뭐가 제외가 되는지. 자, 자기의 상품 범위 안에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만이고요. 협의의 상품만 포함이 된 거고, 그 외에는
서비스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예외들이 자꾸 등장하는 케이스는 언제냐면요. 지표단, 지표준, 지리적 표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지리적 표시는 우리 어때요? 상표는 유사 범위까지 포함을 하지만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범위에서만 지리적 표시를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괄호 규정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는 이제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이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리적 표시는 좀 특별히 따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60회 기출에서도 이런 지리적 표시의 특성으로 출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이때 그래서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때 서비스의 영이란,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과 상표도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됐어야 됐거든요. 서비스에서의 서비스 영위도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용이해야 된다. 자,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옆에 갑자기 가서 막 봉사활동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 서비스 제공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한 봉사나 단순 호의의 이런 노무 제공은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없죠. 네.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도움을 드리면 어때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을 판매하면서 이 볼펜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광고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영위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되거든요. 노무여야 되거든요. 자, 이 볼펜을 판매하는 제가 이 볼펜 판매를 하는 저를 위해서 광고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업의 영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광고업을 했다라고 하려면 제가 광고를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볼펜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만들어줬어요. 이 경우 광고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 평석 부분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 강의니까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쭉 여러분들이 좀 듣다 보면 어떤 착각이 생기기 쉽냐면요. 지금 분명히 판례에서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냐 안 되냐,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했느냐 아니냐 라는 점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영위와 상품의 이 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있죠. 자, 근데 계속 예시 판례들을 보다 보면 단순 봉사활동, 사은품,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눈에 이제 밟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서비스의 영위가 아닌 것이냐 라는 착각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강의로 조금 더 고도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대가의 유무는요. 대가의 유무는 이제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느냐에 유력한 증거는 됩니다. 네. 즉, 대가를 받았으면 독립해서 상거래 대상이 되는 거지, 독립된 상거래 대상이 되는 거지 라고 유력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대가의 유무가 곧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석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대가의 유무는 서비스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즉, 대가가 있어야 서비스가 맞고 대가가 없으면 서비스가 무조건 서비스의 영위가 아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고려 요소다. 고려 요소. 네,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대가가 있다면 독립하여 상거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또 독립하여 하지만 대가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상표의 정의 내용 보고 있었고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이다 라는 그 정의 안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이 무엇이냐를 구별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상품이 무엇이냐, 서비스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 체크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엔 자타 상품 식별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